2026년 초입 코인 시장이 이상하게 더 헷갈리는 이유. 요즘 비트코인 얘기만 꺼내면 분위기가 딱 갈리죠. 이미 한번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도 있고 아직 메인 랠리는 안 왔어 라는 사람도 있어요. 혼란이 커진 건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6년 1월 초 기준 비트코인은 9달러대에서 버티고 있는데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 근처의 고점 대비로는 대략 25%가량 내려온 상태로 흔들리고 있어요. 2025년 초에는 현물 ETF 흐름이 불을 지폈고 그 뒤에는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네,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나오네 같은 현실이 겹치면서 조정장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엔 개인들이 떠들면 오르고 개인들이 울면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기관이 들어온 시장이 될 거거든요. 고속도로는 깔렸는데 연료가 들어올지 유동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같은 차트를 보고도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저는 이 구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기차는 이미 레일 위에 올라갔는데 기관차에 연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구간. 이 영상은 지금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2026년을 바라볼 때 머릿속을 정리하는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월가가 왜 정반대 말을 하는지,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체크해야 할 변수가 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어떤 실수 패턴을 끊어야 하는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월가가 둘로 갈라진 이유, 기관의 힘 vs 유동성의 벽. 먼저 낙관론부터 볼게요. 낙관론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받치고 있어서 과거처럼 급락급등이 아니라 완만한 강세장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번스타인은 2026년 비트코인 목표가로 15만 달러를 언급하면서 기관 자금 흐름이 시장 구조를 바꿨다는 취지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보수적 이미지가 강한 모건 스탠리가 2026년 초에 비트코인이 솔라나 ETF를 위해 SEC에 서류를 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기관이 손님으로만 있지 않고 상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블랙록 쪽에서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불안에 대한 해지, 일종의 공포의 자산으로 본다는 관점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국면에서는 불안할 때 찾는 자산으로 성격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갤럭시 디지털도 비슷한 방향의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처럼 통화적 해지 성격을 강화해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2026년은 예측이 어렵지만 구조 자체는 성숙해지고 있다는 톤을 유지하죠. 여기까지가 낙관론의 세계관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죠. 기관이 매물을 더 단단하게 들고 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완만한 상승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중론, 비관론은 뭐가 다를까요? 이쪽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관이 들어왔어도 새로 사줄 주체가 약해지면 가격은 못 간다. 특히 고금리가 오래가면 위험자산 선호가 꺾인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6년 목표를 15만 달러로 보면서도 기존에 더 공격적으로 보던 전망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현실 변수 ETF 흐름 둔화 같은 걸 더 크게 본 거죠. 그리고 WSJ 보도에서는 2025년 말 조정 국면에서 비트코인 ETF가 순매도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런 신호는 기관이 항상 사주진 않는다는 경고로 읽힐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낙관론과 비관론이 서로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낙관론은 시장 구조, 기관, ETF, 규제를 보고 신중론은 연료, 유동성, 금리, 수급을 봅니다. 그래서 2026년 핵심 변수를 상승의 열쇠와 하락의 뇌관으로 나눠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상승의 열쇠 1, 연준금리와 유동성. 결국 위험자산은 유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거나 시장이 돈이 다시 돈다는 느낌을 받으면 ETF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자금이 훨씬 쉽게 유입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대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이건 낙관론도 사실 부정 못하는 전제예요. 상승의 열쇠 2, 규제 명확성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성장.
2025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로 언급되는 지니어스 액트 같은 움직임이 뉴스에 나왔고 2026년에는 더 큰 규제 프레임이 논의될 수 있다는 흐름도 거론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은 가격 전망보다 규칙을 더 좋아하거든요. 룰이 정리되면 자금은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하락의 뇌관 1.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 오랫동안 시장을 불편하게 만들던 마운트 곡스 상환 일정이 2026년 10월 말로 더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는 언제든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겨서 시장의 심리를 계속 흔들 수 있습니다. 하락의 뇌관 채굴자 압박. 채굴업계는 2026년으로 갈수록 수익성 압박과 구조조정 얘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굴자 매도 혹은 항복, 정리 같은 이슈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하락의 뇌관, 정부 보유, 압류, 코인 매각 변수. 미국 정부가 압류를 통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특정 케이스에서는 매각 관련 뉴스가 시장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팔았냐 보다 팔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심리를 흔드는 재료가 되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뭘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신입 인턴에게 늘 하는 말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첫째,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맞춰라. 둘째, 내 선택이 틀렸을 때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라. 셋째, 월가의 전망은 정답이 아니라 관점이다. 넷째, 2026년은 특히 연료, 유동성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임이다. 이 네 줄만 붙잡아도 과장 조금 보태서 절반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하거든요. 가격을 맞추려 하고 살아남는 구조는 나중에 만들고 누가 더 유명한지로 전망을 믿고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습니다. 구조는 바뀌었고 승부는 유동성에서 난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2026년 코인 시장은 길, ETF, 기관, 규제에 좋아졌는데 연료, 유동성과 들어와야 달린다. ETF는 확실히 판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보관, 해킹 공포, 세금 이런 장벽이 많았죠. 지금은 기관과 개인 모두 더 쉬운 입구를 갖게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금융사가 ETF 상품을 직접 만들려는 움직임은 이 시장이 변두리 자산에서 제도권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차가 자동으로 달리진 않습니다.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야 하고 무엇보다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보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는 낙관론을 맹신하지도 말고 비관론에만 갇히지도 말고 연료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레일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을 볼 때 가격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연료를 보고 있나요?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